여러분, 순항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한 몇십억 하지 않나요? 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가의 무기 체계인데요. 그런데 한 발에 2억 원짜리 순항미사일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에? 그렇게 싸다고요? 말이 되나? 예, 말이 됩니다. 초저가 순항미사일 라그나로크라면 가능한데요. 뭔지 궁금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어떤 미사일인지 확인하세요. 최근 저가의 장거리 공격용 차폭 무인기 내지는 저가의 순항미사일 개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니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종의 게임 체인저로 활약했지만 그와 동시에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는데요. 바로 전면전 상황에서 필요한 정밀 타격 무기, 특히 순항미사일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유럽연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수준으로 제때 스톰 섀도우 등의 순항미사일을 공급해주진 못했는데 왜인지 아십니까? 순항미사일의 가격이 결코 싸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통 순항미사일에는 정밀 유도 장치와 비행 제어 장치, 그리고 복잡한 센서류가 들어가다 보니 생산 공정이 까다롭고 생산량도 자연스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발당 단가가 우리 돈 수십억에 달하는 경우가 흔하죠. 스톰 섀도우는 한 발당 약 30억 원을 호가하고요. 미국의 토마호크는 발당 가격이 400만 달러, 한화 약 58억 원에 달합니다. 한 해 생산량은 약 300여 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미국조차 이라크전 같은 대규모 전면전을 치르면은 토마호크 재고가 순식간에 바닥나고 재생산에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순항미사일은 성능도 중요하지만 수량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전자전과 요격이 치열해진 현대전에서 소수의 고가 미사일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정밀 타격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기존 순항미사일보다 저렴한 저가용 고효율, 가성비 높은 순항미사일 개발을 열심히 벌이고 있는 거고요. 이런 흐름을 보여주듯 미국의 무인기 제조업체인 크라토스사도 얼마 전 라그나로크라는 초저가 순항미사일 LCCM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면 최근 소개한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 미사일과 같은 개념인가요? 예, 어떻게 보면은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는 면이 있죠. FP5 플라밍고는 정밀 지형 추적 기능을 빼고 엔진과 부품도 최대한 저렴한 걸 쓰면서 가격을 확 낮춘 케이스거든요. 발당 가격이 약 6억에서 7억 원 정도 합니다. 플라밍고도 다른 미사일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 라그나로크는 이거보다 더 쌉니다. 100발 단위로 구매한다고 했을 때 발당 약 15만 달러, 우리 돈 2억 원가량인데 플라밍고보다도 저렴하고 토마호크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도입 수량이 늘어나면 이 가격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데 이거 엄청나다. 일단 가격이 착한 만큼 크기는 작습니다. 탑재 탄두 중량도 36kg 정도로 크지는 않은데 그 대신 항속거리가 약 1000km로 상당한 수준이며 작은 크기와 긴 사거리, 이 두 가지 조합이 운용 시에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작은 크기 덕분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상정된 플랫폼은 XQ-58 발키리도 정해졌는데 이게 발키리 무인기의 날개뿐 아니라 내부 무장창에도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스텔스 드론이 예상치 못한 방향과 고도에서 갑자기 미사일을 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에서 포화 공격이 들어오면 이 적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죠? 탄소 복합 소재, 접이식 날개를 사용해서 보관과 수송의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작은 공간에 최대한 많이 갖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방어가 약한 창고나 임시 건물, 차량, 전력 통신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그나로크 외에도 미국이 개발한 장거리 타격용의 저가 정밀 유도 무기가 또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ERAM이라는 무기를 생산 중이라고 하죠. 이 ERAM은 사거리 약 460km인데 기존 500파운드 폭탄을 개조한 무기입니다. 쉽게 말해 엔진을 단 JDAM 또는 동력 JDAM이라고 보면 됩니다. CP, 즉 공산 오차가 약 10m로 살짝 좀 높진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좀 떨어진 편이지만 대량 공급을 목표로 설계된 무기이기 때문에 총 3,350발 생산 계획이 잡혀 있고요. 다만 한 번에 이 물량을 딱 만드는 건 아니고 생산천 2년 동안은 1000발, 즉 월 평균 약 42발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ERAM 역시 여러 플랫폼에 장착해 운용성이 높은 편이고요. 수백 킬로미터의 사거리가 확보되는 부담 없는 정밀 유도 무기로 무기 시장의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저가형 순항미사일 개발 상황은 어떤가요? 예, 우리나라 역시 이런 경향을 따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덱스에서 공개된 대한항공의 KUSFX
소형 협동 무인기 카이의 AAP, 즉 다목적 무인기가 대표적 사례죠. KUSFX는 탑재 중량 약 20kg에 최대 속도 마하 0.8 그리고 1000km 이상의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인데요. 무인기라고는 하지만 소형 터보팬 엔진을 이용하는 제트 추진 방식이고 산두를 장착해서 정해진 목표에 자폭하는 소모성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무기 체계의 어떤 형태나 재원이 동일하진 않지만 운용 개념상 앞서 언급한 라그나로크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라그나로크 역시 KUSFX와 마찬가지로 탑재 장비를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정찰 등의 타입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모성 무인기라는 측면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저가형 타격수단 개발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가성비를 넘은 갓성비 무기들이 전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흐름을 지켜보는 일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